여튼 그거예요. 주가가 빠질수록 모아가야 네. 하는 기업이 있다. 아, 네네네. 네, 그런 기업이 있다면 그런 기업들은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네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해주셨잖아요. 아, 저는 웬만해서는 주가가 빠지면 더 삽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그거를 그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도 창피하게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날 빠졌을 때 네. 전화하면. 그런데 어떨 때는 그 주가가 빠져도 마음이 편안할 때가 있다. 네네. 그런 얘기를 해주셨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 주가가 빠질수록 모아갈 수 있는 네. 그런 마음이 편안한 네.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아, 네네네. 그죠? 그렇죠. 네. 지금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안 빠져가지고 아, 좀 그렇긴 하지만 네네네. 이 빠질수록 모아가야 하는 기업들 중에서 좀 네. 짧은 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내가 이 회사의 실적에 대해서 너무 확실히 알고 있다. 내가 요번 분기. 네. 이번 네. 분기, 다음 분기 뭐 네. 늦게는 올해 정도의 이 회사는 네. 때려 죽여도 네. 이 정도의 실적을 낼 거고 네. 그거는 시장이 모르고 있다. 어. 하는 기업들은 네. 빠질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하죠. 빠질 때마다 행복하다. 네, 전혀 두렵지 않고. 네네. 왜냐하면 나는 답을 알고 문제를 푸니까.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나는 1, 2, 3, 4, 5번 중에 3번이 답인 걸 뻔히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예를 들면 난 3번 찍어놓고 기다리는데 옆에 전교 1등 친구들 보니까 막 1번, 2번으로 고르고 있어. 그럼 너무 기분 좋잖아요. 네. 그 친구는 성적이 떨어질 거고 저는 올라갈 거니까. 네네. 그런 기업들은 주가랑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오르면 네. 아 이제 많이 못 샀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좀 아예 롱텀으로 뭔가 아이디어는 있는데 확실하지 않은 경우 있잖아요. 네네. 단기적으로. 그 단기가 모여서 장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기업을 이 회사 무조건 10년 가져가야지 하는 네. 경우는 없어요. 네. 10년 동안 이렇게 성장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한 달, 한 분기가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 동안 계속 잘해가면 2년, 3년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장기적인 것만 있고 뭔가 회사랑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든지 네. 아니면 회사의 변수가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와 다른 변수들이 있다든지 아. 이런 것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불안하죠. 네. 내가 모르는 뭔 일이 생긴 거 아니야? 회사에 확인해 봐야 되는데 네. 근데 그걸 자체를 모른다는 게 쪽팔리니까 확인하기도 어렵다 그 말씀을 저번에 드린 거고 네. 근데 나는 뭔가의 툴을 이용해서 확실히 알고 있다. 이런 주식들은 주가가 네. 빠지면 너무 해피한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제가 삼양식품 투자할 때 네. 다른 사람들이 지금은 이 스킬에 대해서 잘 알아요. 네. 근데 옛날에는 그 수출입 데이터 관세청이라는 사이트 들어가서 네. 어떤 기업이 수출을 얼만큼 했는지 네. 그러면 매출액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네, 네, 네. 그 방법을 캐치하는 방법을 저만 알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저 2016년경에 그 회사의 매출을 저는 알고 있는 거예요. 먼저 아는 거죠? 네. 왜냐면 저 근데 이거 네. 지금 저- 말을 못 이게 엄청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진짜 매출을 미리 아는 네. 방법? 왜냐면 제가 시장 조사할 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그 회사 매출보다 더 빨리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저를 먼저 알려주고 제가 예를 얘기하는 들면은 이거 이게 이렇게 이제 다 공개하면 다 한단 말이에요. 네, 제가 근데- 이거를 관세청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면 네네네. 그 관세청 얘기를 네. 너무 조급한 마음에 여의도에 다 설명을 해주고 다녔어요. 관세청 데이터를 보면 내가 여기 매출을 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삼양식품 주식을 사라라고 떠들면서 그걸 네. 보여줘야 되잖아. 확신을 줘야 되니까. 네. 한 번 써먹고 이제 못 써먹어요. 모두 다 알아가지고. 이제는 삼양식품은 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네. 그래가지고 이 툴 같은 거는 혼자 알아야 되는데 혼자 알아야 되는구나. 일단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재밌는 건데 이게 혹시 근데 유료 가입해야 되나요? 무료예요. 무료예요. 판다 랭크. 근데 여기에 보면 이거는 그냥 장사하는 분들이 쓰는 거예요. 그럼 나이키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나이키를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하면 이 나이키가 러닝화에서 지금 6개월 동안 여기 등록된 상품들이 6개월 동안 얼만큼 팔렸는지가 나와요. 왜냐면 판매 개수를 계속 크롤링해서 이 제품마다 가격을 곱하면 그 매출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라이브 데이터죠. 아무거나 나와요? 예, 그냥 락토핏 한번 줘보세요. 락토핏? 제가 예전에 투자했던 종근당 홀딩스의 그 네. 유산균 제품이거든요. 그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에서만 하는 거니까 나오죠. 락토피 스마트 네. 스토어에서 미친 듯이 파는데. 6개월이라고 하면 6개월 동안 12억 120억이네요. 120억이 넘네요. 이게 네. 네이버에서만 네, 120억 네, 팔고 네,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저 시장 이거 하려고요. 네. 이거 몰라가지고 네. 네이버에 매일매일 락토피 쳐가지고 네. 카페나 블로그 게시물 다 들어가서 네. 개수 셌어요. 아 진짜요? 2년 동안. 그래서 요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평균 29,000원 정도에 팔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상위 락토핏이라는 것에 상위 100개 등록된 제품이 이 판매량이 21만 개 정도가 팔렸고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의 데이터로 한다면 네이버 매출 비중을 알 수 있으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실시간 라이브 데이터니까. 근데 얘네들은 왜 이걸 하는 거예요? 뭘로 돈 벌어요? 아니 판다랭크라는 회사는 광고 붙여놨어요 여기다 사이트에다가. 아까 아니에요. 무료라면서요. 네, 무료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잘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이게 뭐 갑자기 예를 들어서 판다랭크 광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패션 자파에 들어가서 2차 카테고리 뭐 아무 양말 들어가 볼게요. 네, 그냥 네, 네. 예를 들어 양말을 그냥 들어가 볼게요. 네. 그러면 양말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팔만한 거를 찾는 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여기서 내가 뭐 팔 거면 비비안 웨스트우드 양말이 지금 검색량 대비 등록된 상품 숫자가 이게 공급이니까 이게 수요고 그래서 이게 쇼핑 전환율도 좋은 키워드고 그러니까 요런 거 한번 팔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키워드 분석으로 들어가면 이거 얼마에 팔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여기에 판매량을 분석을 해서 그냥 곱하는 거죠. 네네. 판매량이랑. 그렇죠. 이게 좀 분석이 걸려서 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얘네들은 네. 이거를 왜 무료로 공급하죠? 이 데이터를? 판다랭크는? 판다랭크요? 네. 이 회사가. 물론 지금 무료인데 유료화하겠죠. 쓰는 사람 많아지면. 네. 근데 지금 무료예요.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툴이네요. 네, 매출액을 추정한다고 하면 네네. 그 얘기를 하시길래.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매출액을 추정할 때 네. 그냥 이것만 보고 이러니까 매출액이 이래라고 결정 짓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네. 이제 관세청의 데이터는 누구나 볼 수 있는데 네. 그거를 왜 라면의 수출액과 연결을 시켰냐. 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수도 없는 사이트들과 수도 없는 리서치 방법을 해봤는데 네. 과거 매출이랑 안 맞는 거예요. 어. 근데 관세청 데이터에 어떻게 하니까 그 매출액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걸 발견한 거죠. 네. 그 다음부터는 네, 저희가 네. 그걸로 매출을 예측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접속이 안 되네요. 갑자기.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접속이 안 됩니다. 이 구독자분들이 네. 여기 들어갔을 거예요. 네, 그래 지금 접속이 안 돼. 아니 나 천천히 해보세요. 이거 어차피 유료. 아니 이게 뭐냐면 지금 3,440 3,000명밖에 안 보기 때문에 3,440명이 지금 다 스마트 스토어 개설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라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 매출을 추정한다길래 추정해야 돼요. 네, 추정을 하는 거를 전 매일 하거든요, 거의.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런 걸로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판매량이 안 꺾였어. 네. 너무 더 잘 팔려. 그치. 근데 주가가 떨어지고 네. 있다. 네. 그러면 근데 예를 들면 판매량만 가지고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네, 네, 네. 내가 뭔가 아까 판다랭크라고 하면 판다랭크에서 이렇게 조회를 했더니 이 숫자가 나오고 네. 이거를 내가 최소한 한 1년치의 과거 실제 실적과 비교를 해봤는데 네. 상관계수가 너무 높고 딱딱 맞아 떨어지더라. 네. 그러면 그걸 이제 혼자 숨기고 아하. 판다랭크를 안다고 해서 누구나 추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어떤 기업의 어떤 아이템이 판다랭크 어디를 눌렀더니 맞는다라는 건 자기만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이제 모든 사람한테 공개하게 되는 거죠. 아,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주식 시장은 실적과 가장 이 민감하게 움직이거든요. 네, 네. 다른 거 다 빼면 네. 그러면 실적이 확실히 이번 분기에 이번 달에 뭐 올해 이만큼 나올 거다라고 하는데 그것과 주가가 반대로 움직일 때는 네. 너무너무 기분 좋은 상황이죠. 그때는 실적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두고 봐. 너네 이번 네. 실적 나오면 다 끝이야. 나만 돈 버는 거야. 여기 사장님한테 그걸 얘기를 해야겠다. 이거를 DB를 하라고 해야겠네요. 왜냐면 지금은 그렇게 해서 이 파는 단면, 회사들도 많아요. 네, 이 단면만 보이니까 이게 과거 이거랑 실적 발표했던 거랑 상관계수를 모르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기서 제공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렇게 쓸만한 데이터가 되겠네요. 그런 회사가 지금 이미 생기고 있습니다. 아. 그 회사가 처음에 네. 이 판다랭크랑 다른 회사인데 네네.
유저를 막 모았어요. 근데 그거 누가 쓰겠어요? 주로 여의도 매니저밖에 안 써요. 그런 정보는. 네. 근데 여의도 매니저들은 명수는 적지만 이 지불 의사가 되게 큰 사람들이잖아요. 네, 네. 그걸 유료화를 시켜가지고 한 달에 몇백만 원짜리 서비스를 만들어요. 구독 비즈니스를. 이건 공짜인데. 셀러분들은 이런 거 되게 그렇죠. 셀러분들은 필요하죠. 이제 약간 이제 돈을 조금 덜 쓰겠지만 셀러분들은 명수 자체가 여의도 펀드 매니저에 비하면 훨씬 한 많겠죠. 100배 만 배이 네. 많을 거니까 네. 그런 분들이 뭐 10,000원씩만 구독을 해도 어, 판다랭크 사장님 부자 되시겠네요. 그러니까요. 참 웃기네요. 그래서 그렇게 주가가 빠질수록 모아가야 되는 기업들은 나만 알고 있는데 주가가 이걸 몰라. 네. 그럼 너무 좋은 거예요. 어. 그런 주식들은 빠질 네. 때마다 계속 사야 되는 거죠. 아. 근데 그것도 빠진다는 게 네. 주가가 막 이렇게 떨어지면 네. 나는 실적을 아는데 실적이 100은 아니거든요. 네, 실적 네. 말고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주가가 하루에 예를 들면 한 10%씩 빠지고 있다라든지. 네, 네, 근데 네. 그게 2, 3일 연속되면 네. 내가 뭔가 모르나? 또는 실적이 그대로 나와도 네. 그것보다 사람들이 주가를 좀 저평가 시켜놓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 뭐 안바르 같은 경우 네. 그렇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 외에 다른 영업적인 일 그렇죠. 외에 다른 일 때문에 이제 이슈가 됐던 그렇죠. 경우는 그 안다르는 비상장이지만 네. 말씀하셨으니까 네. 구체적인 예로 한번 가공을 해보면 안다르가 상장회사라고 가정하고 네. 내가 안다르를 투자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 판다랭크를 통해서 레깅스를 잘 알아보고 네. 안다르의 이번 분기 실적을 확실히 알아. 네. 대박이야. 네네. 근데 만약에 그 안에서 뭔가 그런 경영적인 조직 문화적인 이슈가 발생을 했다면 네. 지금 분기 실적은 중요하지 않겠죠. 네. 왜냐하면 기업 가치는 한 분기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하. 향후 몇 년 동안 벌 걸 합쳐서 기업 가치를 계산하는 거니까 네, 네, 네. 지금 분기 실적은 사람들이 모르고 샀지만 이게 뉴스화 됐다. 네. 그래서 만약에 실적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그게 더 중요한 정보일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주가가 너무너무 심하게 떨어지면 그 이유를 알아봐야 되지만 네. 저는 하루에 몇 프로씩 뚝 떨어질 때 그러다가 조금 이렇게 형성되고 있을 때는 네. 주식을 모아가야 되는 타이밍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이 회사에 대한 거를 전부 다 모를 수 있다는 가정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다 모를 수 있죠. 이게 빠졌을 때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매일매일 그 기업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A부터 Z까지 다 봐요. 저희는 진짜로. 국내 뉴스도 당연히 보고요. 네. 그 관련된 키워드를 다 걸어가지고 구글 알림이 걸어가지고 네네. 매일매일 키워드에 뜨는 이슈가 뭔지도 보고요. 네네. 그다음에 주가도 보고 거래량도 보고 회사랑도 통화해 보고 네. 그다음에 공시도 보고 네. 그다음에 종목 토론실을 들어가 보고 여의도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텔레그램 방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네. 없으면 관련된 사람들 그 주식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 수소문도 해보는 거예요. 네. 주가가 5% 이상 빠지면 아. 저희는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고 그게 저희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정도가 되면 네. 의사 판단을 하는 거고 네. 모른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주가가 네. 5% 빠졌는데 네. 이유 몰라? 그러면 그 매니저는 진짜 혼나요. 저 어떤 그 회사에 물어본다라는 게 그러면 완전 최종적인 거네요. 그렇죠. 이미 내가 다 확인을 하고 회사에 확인 전화를 거는 것과 그렇죠. 이거 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라는 전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물어보는 전화가 자존심 상한다. 그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PD님께서 네네. 유튜버기도 하지만 네. 이제 스마트 스토어 사장님이시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누군가가 예를 들어 저는 구조 잘 모르지만 네. 뭐 어떤 상품에 대해서 클레임을 걸고 싶어. 네. 그래가지고 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이거 커피 왜 이래요? 라고 하면 네. 대답하기가 어렵죠. 짜증나죠. 네. 그게 무슨 소린지. 그쵸. 그리고 아니에요. 그런 얘기 없었는데 이렇게 넘어가고 싶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람이 다 알아봤어. 제조사에도 물어보고 다른 스마트 스토어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다 네네. 알고 네. 이러이러해서 제조사는 이렇게 얘기했고 다른 스마트 스토어 사장님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얘기를 해야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잘못 말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렇잖아요. 그럼 네. 이거 얘한테는 잘 대해줘야 되겠는데 네, 하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담당자한테 네. 회사 어때요? 뭐 무슨 문제 있어요? 네. 좋아요?라고 물어보면 네. 정보를 사실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네. 회사에 전화도 별로 안 하시지만 네. 전화해가지고 그냥 어때요? 뭐 괜찮아요? 정도 전화한 것만 가지고 되게 뿌듯해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건 그냥 퍼스트 스텝.
거고. 그건 그냥 말 그대로. 네. 그거는 사실은 대단한 정보는 얻지 못합니다. 그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정보인 거고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수집한 다음에 마치 제가 그 과정에 가보진 않았지만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검사들이 딱 나와가지고 용의자들을 막 이렇게 취조하잖아요. 근데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으면서 마지막 한 방을 딱 해서 자수하면 그냥 괜찮은 거고 아니면 딱딱딱 해가지고 이제 잡아 넣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취조다. 취조하듯이. 주담과 해통하는 젠틀한 취조다. 그렇죠. 젠틀한 취조. 그러니까 검사분들은 이 사람이 정말 나쁜 놈이라고 할 때는 이 사람들과 잘 지낼 필요는 없지만 저는 앞으로도 이 사람과 잘 지내야 계속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은 이제 되게 조곤조곤하지만 실제로는 다 아는 상황에서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지금 2단계니까 너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 아니면 내가 다시 이렇게 얘기를 끌어가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변동성은 위도 있고 아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 발생했을 때는 그걸 봤는데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쳐. 그럴 땐 판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에는 파세요. 대표이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가지고 자기 지분을 팔았어. 그게 정말 급한 건지 확인해야죠. 확인해서 진짜 급한 거면 저는 별로 상관 안 해요. 진짜요? 피터 린치의 그 월가의 영웅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너나 대표자가 주식을 파는 것은 악재일까? 별로 악재 아니라고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필요한 경우가 정말 있다. 특히나 아주 큰 회사의 오너, 뭐 예를 들면 빌 게이츠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냥 몇백억짜리 몇천억짜리의 오너가 아니라 그냥 대표님 경우 그런 경우는 월급이 뭐 몇 억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당장 내가 집을 사고 싶을 수도 있고 뭔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부자가 주식을 파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다만 내부자가 주식을 산다. 이거는 왔다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그것도 오너, 회장님이 갖고 있는 거. 이거 현대차 뒤집어지기 전에 그거 했었잖아요. 정의선 부회장부터 해서 아래로 다 샀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선 부회장이 사는 건 사실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 그 사람은 돈이 1조가 있든 1조 100억이 있든 사실 상관없는데 정말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월급 이사. 월급 이사들이 등기 이사 말고 그냥 이사님들 있잖아요. 그 이사님들이 월급 해봐야 연에 1억 정도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큰 차이가 없어. 인상 생활이. 그런 분들이 쌈짓돈 모아가지고 1,000만 원씩 자기 회사 주식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아주 큰 이슈가 있지 않으면 자기 돈 그렇게 수천만 원 넣겠냐고요. 자기 회사가 확실히 내부자로서 아니까 사는 거지. 회사는 보통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직장인은 기본적으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너보다는 이 월급쟁이 임원들의 주목을 해야 되고 그분들이 파는 거를 악재로 보기보다는 사는 거를 호재로 보시면 아주 좋아요. 그럼 반대로 위로 튈 때는 어떻게 하세요? 위로 조금 튈 때요? 많이 튈 때. 많이 얼마? 30%요? 상한가까지는 좀 그렇지만 뭐 한 10% 튄다. 이거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기분만 좋아해요.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지금은 이제 외분 있잖아요. 좀 많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소리 지를 정도면? 좋아는 하는데 그걸 액션으로 취하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막 좋아하는 걸 티라도 내야 액션으로 안 가요. 거기서 풀어야 돼요. 해소를 한다. 감정의 해소. 회사에 있을 때는 막 난리칩니다. 막 기적 소리 내고 기차 기적 소리 내고 간다고 출발한다고 이제 하면서 막 다 같이 막 일어나서 춤추는데 지금 제가 휴가잖아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지금 7% 8% 정도 올랐던 게 있어요. 아침에 지금 주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걸 녹음을 해요. 뭐를요? 기차 소리를요? 녹음해서 슬랙 메신저에 보냅니다. 나는 소리 지르고 있다. 너네들 소리 지르고. 그 정도 발산을 해줘야 돼요. 발산 안 하면 그게 잘못된 의사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절대 안 팔아요. 상한가 정도 되면 한번 팔았다 다시 사긴 해요. 상한가면? 근데 상한가인데 그게 내가 아무 관련 없는 일로 상한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식을 파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정도 뭐 5%, 6%, 7% 가지고는 아무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목표가에 도달하면? 목표가에 도달하면 목표가는 계속 조절한다 그랬죠? 매일매일 조절을 하는데 조절하기 전에 주가가 예를 들면 회사가 뭔 일이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그러면 기업 가치를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근데 목표가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이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목표가가 저희는 3개고요.
이제 최악의 케이스의 목표가, 네. 중간 케이스의 목표가, 네. 가장 좋은 케이스의 목표가 이렇게 세 가지인데 네. 가장 좋은 케이스의 목표가를 넘어가면 다 팔고요. 네. 아무 미련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거의 너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얘기를 다 이렇게 집어넣은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네, 네, 네. 넘어가면 땡큐고 네. 그런 일은 잘 안 와요. 그거는 어허. 진짜 내가 생각했던 뭐 그런 이슈가 아니라 네. 뭔가 갑자기 뭔가의 뭐 규제라든지 M&A라든지 이런 외부 요인에 의해서 네. 주가가 오르는, 말하자면 뭔가 갖고 있었는데 대북 테마가 붙어가지고 네. 주가가 갑자기 뭐 몇 상 가면서 네. 한 두세 배 올랐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파는 거고요. 어. 이 중간 케이스의 목표가가 되면은 보통 절반 정도 팝니다. 네. 절반 정도 팔아서 마음을 좀 안정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내가 그걸 다 갖고 있으면 주가 떨어졌을 때 네. 팔 걸 하는 이제 더 그런 조급함이 생겨요. 남아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네. 아예 그냥 좀 팔고 나머지는 가져가 보자 정도 네. 해서 절반 정도만 팝니다. 절반 정도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중간 목표가에 있는데 네. 목표가에 한 7, 8% 정도 미치야. 아, 네네. 아, 너무 고민되죠. 예, 그럼 팔고 싶지. 그런 경우에는 돌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매일매일 그 주가만 봐. 아, 네, 그 주식만. 근데 얘가 근데 잘안 가요, 잘 잘 못 간다고 할 때 거기서 계속 깔딱깔딱 하고 있어요. 네네.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목표가에 목표가 도달이 안 되면 우리는 팔지 않는 것이 회사 철학인데. 진짜 이거 예를 들어서 3개월째 깔딱거려. 네네. 아, 3개월은 되게 짧아요. 그 아, 정도는 그래요? 기다려주는데, 그 정도 기다려주는데. 한 6개월 이상 6개월 그러고 이상. 있다. 그럼 이제 답답하고, 네. 중간 하나 건너뛰어서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러면 매니저하고 애널리스트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애널리스트는 네. 목표가까지 보고 싶거든. 내 담당 종목이니까. 네네네. 7, 8%. 네. 근데 매니저 입장에서는 예를 네. 들어 보세요. 이 종목을 A라는 종목을 10% 갖고 있다고 쳐보세요. 네. 포트폴리오에. 네. 근데 향후 업사이드가 10%밖에 안 남았어. 네. 그럼 전체 자산 중에서는 1%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1%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면 실현을 하고 엑시트를 하고 네. 나머지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좀 안전하게 현금을 가지고 있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충돌을 많이 합니다. 충돌했다가 만약에 팔았는데 올랐다. 네. 그럼 애널리스트가 이제 갑이 되는 거예요. 거봐 내가 기다리라고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사내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네. 저는 이제 회사에서는 지금은 애널리스트의 역할이에요. 저는 네네. 펀드 운용을 안 하고 네네네. 제 주식 담당 주식만 지금 한 5개 정도를 계속 이제 분석해가지고 네네. 의견을 내는 역할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가져가자고 하는 쪽이 많고요. 근데 사실 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남았으면. 그죠. 그래서 저희는 근데 목표가까지 가져간다가 원칙이 아니고요. 네네. 기대 수익률이 있어요. 네네. 연에 26%를 넘어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26%. 네. 펀드 이름도 26%죠. 그렇죠. 26%라는 네. 펀드도 네네. 있죠. 네네. 그래서 1년에 26%를 목표로 하는데 그건 한 종목 한 종목이 다 26%를 해줘야 되는 걸 거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10%밖에 안 남았는데 네. 이게 뭔가 이벤트가 발생할 기간이 뭐 한 네. 달밖에 안 남았다. 23%야 네. 얘가. 그러면 이제 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네네. 내가 이거의 목표가를 기다렸던 게 예를 들면 어떤 수주 공시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네네. 해볼게요. 근데 네. 수주 공시가 회사랑 확인해 보니까 다음 달에 나온대. 네. 그럼 한 달 만에 10% 업사이드가 남은 거면 네. 1년으로 하면 되게 높은 거예요. 한 200% 연수익률로 밖에 되니까. 환산하면. 네. 그럼 이제 파는 거고. 네. 그게 만약 50%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네. 만약에 3년 기다려야 된다. 그럼 3년에 50%면 연에 13%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럼 이제 다른 종목이랑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업사이드 50%는 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종목과 비교를 해서 그거보다 큰 게 있으면 파는 거고. 네. 근데 뭐 5% 3% 이렇게 하는 것들은 네. 그냥 팔아버리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제가 매니저를 이제 몇 년 전까지 했을 때 네, 경험으로는 네. 결국에는 그런 작업들이 승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뭐 진짜 전체 포트 수익률에서 1, 2% 때문에 내가 자존심상 가지고 있을 그건 그거는- 욕심이에요. 네, 욕심. 그거는. 그거랑 똑같아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저희는 실수 안 하는데 이제는 단련이 돼서 네.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내가 이 주식이 목표가가 2만 원인 주식이 있어요. 네. 근데 나는 2배가 목표야. 네. 그러니까 만 원에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 네, 네, 네.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지금 1,100원이야.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9,990원에 받쳐서 걸어놔요. 호가에다가. 네.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9,990원부터 2만 원이나 네. 1,100원부터 2만 원이나 그죠. 사실 별로 상관이 없고 2만 원을 정확히 계산하지도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한 17,000원에서 25,000원 사이의 목표가 정도라고 표현하는 게 온당해요, 원래는. 네, 네. 근데 그분들이 당장 호가가 막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이 몇 단계 30단계 거치면 되게 내가 비싸게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HTS 안에 보이는 호가에 합산해봐야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 걸어놓고 시간 쓰고 막 체결됐나 확인하는 게 아까우니까 대부분의 종목은 시장가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더 문제는 이분이 9,990원에 체결되면 시간만 아깝고 10원 싸게 산 거잖아요. 그죠. 근데 1,100원 찍고 2만 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통안에 10원인 거예요. 그죠. 9,990원 10원 아끼려다가 실제로는 내가 주식을 너무 정확히 맞췄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저희는 시장가로 사고 팔아요. 이거 내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제목을 잘 뽑는데. 나는 또 무슨 주식 살려다가 못 사신 줄 알았는데. 아니. 잔압계가 아니고 윤압계. 조회수가 낳은 괴물. 윤압계. 제 채널이 저는 집요합니다. 조회수를 어떻게든 1이라도 더 올리려고. 한경 계셨으면 사장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요? 밑에 PD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장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대표님도 직원분들이 없으면 좋아한다면서요. 저는 근데 수익률로 갈구진 않습니다. 순합계가 아니에요. 저 안 그래요. 저 진짜. 지금 PD님한테 저 스스로에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군요. 근데 저 스스로에게 제가 이렇게 되게 엄격하거든요. 근데 그걸 직원들이 보면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그럼요. 그게 다 눈치 보고 살아요, 직원들은. 그죠. 직원 생활 까먹으셨나요, 벌써? 아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이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제가 6년 동안 회사 생활했던 그것을. 네, 알겠습니다.